이 지도는 왜 교과서와 다른가요? 17살 소녀의 이용기 있는 질문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총리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고 도쿄 시내는 친한파, 반한파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녀의 집 앞에는 1000명이 넘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협박 시위를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경찰 병력이 긴급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충격적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하루카입니다. 도쿄 미나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평범한 고등학생이라 생각했는데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특히 역사 과목에 관심이 많아 1학년 때부터 학교의 역사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동아리에는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가진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냉정하고 분석적인 아오이, 항상 논쟁을 즐기는 타케시,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 경시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3학년 선배 다이치. 하루카, 이번 발표 준비는 어때? 영토 변화 자료 찾았어? 동아리실에서 다이치 선배가 물었어요. 우리 역사 동아리는 매년 학교 축제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올해 주제는 일본 영토의 역사적 변천이었습니다. 제게 할당된 부분은 다케시마 마이너스 한국에서는 독도로 불리는 섬이었어요. 자료 수집 중이에요. 오늘 밤에 더 찾아볼게요. 저의 대답에 다이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는 2주 후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점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교실 창문으로 벚꽃이 휘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평화로운 날이었지만 그날 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저녁 식사 후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했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교과서 문구를 옮겨 적으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이대로 발표하면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 또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영어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독도 히스토리컬 맵스. 검색 결과 중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작성한 대일본 전도인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잘못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똑같았어요. 혹시 이 지도만 그런가 싶어 더 찾아봤지만 다른 여러 지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905년 이전 일본 정부 문서들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이 자료들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발견한 자료들을 모두 저장하고 인쇄했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제가 몰랐던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실제 역사가 다르다면? 이런 생각들이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저명한 교수님이에요. 집안의 서재는 역사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학문적 열정에 영향을 받아 자랐어요. 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다케시마가 원래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자료를 봤는데 제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으로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시던 아버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인쇄한 자료를 보여드리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도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루카, 이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특히 역사 수업 시간에는. 하지만 아버지,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듣고 있니? 내 미래를 생각해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잖니?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거나 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주제가 이렇게 민감한 걸까? 아침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화목했던 가족의 아침 식사 시간이 어색하게 변했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빨리 출근 준비를 하셨고 어머니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신 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어요. 평소 저에게 비판적 사고를 권장하시는 어머니였는데 이런 냉담한 반응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려는 저를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하루카, 문제 만들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왜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려는 걸까? 학교 가는 전철 안에서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05년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킬 때까지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어요. 교과서와 모순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학자인 아버지,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온 어머니 두 분 모두 이 주제만큼은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전철이 학교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인쇄한 자료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학교를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학교에 도착해 친구 아오이가 발표 준비에 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발견한 자료들로 가득했거든요. 하루카, 만약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실제 역사와 다르다면 어떨 것 같아? 말하려던 순간 교실 문이 열렸고 노구치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첫 교시는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노구치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남자 교사로 역사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수업은 항상 체계적이고 교과서에 충실했지만 질문은 그다지 환영하지 않으셨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답이 정해진 질문만 하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근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칠판에 영토 확장이라고 적으신 노구치 선생님은 메이지 시대 지도를 프로젝터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본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서는 다케시마가 분명히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토를 정비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원래부터 우리의 고유 영토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많이 하는 학생이긴 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때문인지 분위기가 달랐어요. 1877년 메이지 정부 지도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조선 영토로 표시된 지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노구치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빠르게 대답하셨어요. 측량 기술의 한계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인쇄한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도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1905년 이전 일본 정부 문서들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케시는 흥미롭다는 듯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아오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노구치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업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따릅니다. 역사 해석에 대한 논쟁은 대학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있는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곡된 역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교과서와 실제 역사적 자료가 다르다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나요? 노구치 선생님이 분필을 책상에 세게 내려놓으셨어요. 교실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야자키 학생, 수업 후에 교무실로 와보세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제가 한 질문은 정당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업 후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노구치 선생님의 책상 앞에 서자 그는 다른 교사들이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미야자키 학생, 어디서 그런 자료를 봤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영국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 사이트예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루카, 넌 똑똑한 학생이야. 하지만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교실에서 함부로 다루면 안 돼. 특히 이런 영토 문제는 더욱 그래. 하지만 선생님, 역사 수업이니까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진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진실이 있어. 지금은 내 미래를 위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진실보다는 현실적인 조언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교무실을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모두가 이 주제를 피하려고 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교실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오직 아오이만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자료를 찾은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오이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여줘. 점심시간 아오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아 제가 모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도서관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고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장 사이로 흘러나오는 종이 냄새가 진실을 찾는 저희의 여정을 더욱 진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내가 찾은 거야. 이 지도들은 모두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아오이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논리적인 아오이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운 내용과 다르잖아. 진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너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학교에서 이런 주제로 논란이 생기면. 아오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거잖아. 그때 누군가 우리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흥미로운 대화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역사 동아리 선배인 다이치가 서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3학년이고 역사 경시 대회에서 수상한 적이 있는 뛰어난 학생이었죠.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태도로 항상 동아리 활동을 이끌었던 선배였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옆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 네가 찾은 자료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다이치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루카,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야. 하지만 이런 주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고 싶은데. 다이치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기숙사 방으로 와. 보여줄 게 있어. 다이치의 기숙사 방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면 전체가 역사책과 논문으로 채워져 있었고 침대 위에도 펼쳐진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지도들이 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여러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곳은 마치 작은 역사 연구소 같았습니다. 다이치는 책장 뒤쪽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문서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작년에 역사 연구 과제를 하면서 발견한 자료야.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 문서 복사본이야. 문서를 펼쳐보니 1905년 1월 일본 내각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린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예로부터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이었어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다이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돼. 특히 영토 문제처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아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가 다 왜곡된 걸까? 다이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진 않아. 하지만 특정 주제, 특히 국가 간 갈등이 있는 부분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다양한 자료와 시각을 비교해봐야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어. 다이치의 말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까지 교과서와 선생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특히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각과 해석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더 많이 찾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이치와 아오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다이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자.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동지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이치 선배가 알려준 웹사이트들과 추가 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어요. 방 안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어, 일본어, 심지어 한국어 자료들까지 비교해보니 같은 역사적 사건도 국가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마치 서로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는 예로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쓰여 있고 한국 측 자료에는 고대부터 한국의 영토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제3국의 역사학자들은 또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머리가 아파왔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1905년 이전에 일본 정부 공식 문서들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열어보니 친구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타임라인을 채우고 있었어요. 학교 축제 준비, 아이돌 콘서트, 대학 입시 준비. 아무도 이런 역사적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카, 너 덕분에 역사가 재미있어졌어. 그 말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단순히 진실을 찾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 들렀을 때 사이토 교감 선생님의 변화된 태도에도 놀랐어요. 예전의 엄격한 표정 대신 존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야자키 학생, 당신의 용기가 우리 학교의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학교 전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게시판에는 열린 역사 토론회 포스터가 붙었고 도서관에는 다양한 역사 자료들이 새롭게 비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활발하게 질문하고 교사들은 더 개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치 선배가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하루카, 너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우리 역사 동아리는 역사적 진실 탐구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 더 많은 학생들이 가입하고 싶어 한대.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루카, 네가 자랑스럽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 내 용기가 나에게도 가르침을 주었어. 제가 시작한 작은 질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역사 수업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시각이 소개되었고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저녁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평소에는 들어가기 어려웠던 아버지의 연구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책장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특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루카, 네가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단다. 아버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역사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라는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대학 교수들이 서명에 동참했단다. 우리는 역사 교육에서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던진 용기 있는 질문이었지.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이건 너에게 온 편지들이야. 아버지가 큰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여러 봉투가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와 이메일 출력물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메시지였어요. 미야자키 하루카님,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역사는 암기가 아니라 탐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역사 탐구 동아리가 생겼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물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역사 교육 워크숍이 우리 학교에서 열린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노구치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루카, 이 워크숍에서 네가 발표해 주었으면 해. 내 경험과 연구 과정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나누면 좋겠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워크숍 준비를 위해 다이치 선배와 아오이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무렵 학교 밖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몇 출판사에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국회에서도 역사 교육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오이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루카, 넌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건 과장된 말이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SNS에는 해시태그 역사제 탐구, 해시태그 진실찾기 같은 해시태그로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 연구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당일 전국에서 모인 1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지한 눈빛들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단지 교과서와 다른 자료 사이의 모순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야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질문과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 이메일함을 확인하다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미야자키 하루카님, 귀하의 블로그에 게시된 역사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역사 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각국의 시각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자료를 발견했던 그 연구소에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바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대단하구나, 하루카.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무엇보다 네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 열정을 응원해 주시는 거였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영국, 한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각국의 시각 차이를 연구했어요. 특히 영토 분쟁, 전쟁 책임, 문화 교류 같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역사에서 시각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영국 학생 에밀리가 말했어요. 역사는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해질 수 있어. 한국의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자료를 비교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을 찾는 거야. 각 나라의 학생들이 자국의 교과서와 역사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은 사건도 국가마다 얼마나 다르게 가르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공존하는 학문이라는 것을요. 역사 동아리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다이치 선배의 지도 아래 우리는 역사적 진실 탐구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다른 역사적 사건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던 동아리 회원이 30명으로 늘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오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하루카, 너 때문에 역사가 재미있어졌어. 프로젝트 결과로 우리는 다양한 렌즈로 보는 동아시아 역사라는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어요. 각국 학생들의 연구와 발견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이 사이트는 여러 학교와 대학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님은 우리의 작업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열린 마음과 비판적 사고는 역사 연구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자신감과 확신을 주었어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비슷한 열정과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불렀어요. 책장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그 책은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들로 가득했어요. 이건 내가 대학원생 시절에 쓴 논문이야. 호기심에 책을 펼쳤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다케시마의 역사적 소유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쓰인 이 논문은 제가 찾은 자료들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왜 이걸 계속 연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당시에는 이런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학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류 의견을 따라야 했지. 내 지도 교수는 이 논문을 출판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나는 그 말을 따랐어. 아버지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책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보여준 용기는 나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에 왜 제가 이 주제를 다루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내 세대는 달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지. 이런 변화가 교육과 학문을 발전시킬 거야. 아버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내가 시작한 연구야. 메이지 시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지. 내 덕분에 많은 동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훑어보니 역사 교육이 시대에 따라 정치적 필요에 맞게 변화해온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특히 전후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밝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내 시각이 큰 도움이 될 거야.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를 받아들이고 질문하는지 너의 경험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밤늦게까지 역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시각을 장려하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자 연구자와 연구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기말 진로 상담 시간에 노구치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하루카, 앞으로의 꿈은 뭐니? 창밖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따스한 오후였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막연히 대학에 잘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 확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되어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더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노구치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꿈 꼭 이루길 바란다. 너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어.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의 질문을 꺼림칙해 하셨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제 꿈을 응원해 주시다니 감격스러웠어요. 교실로 돌아와 아오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역사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루카, 너랑 함께 역사 연구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너는 더 직관적이고 나는 분석적이니까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거야. 아오이의 제안에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 많이 달라졌지만 동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새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어떤 정보든 무조건 믿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 글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다케시마 독도 문제는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사적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다이치 선배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우리가 시작한 역사적 진실 탐구의 동아리의 멘토로 계속 활동하기로 했어요. 그는 도쿄대 역사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카, 대학에서 만나자. 함께 역사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그의 제안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정해진 답을 외우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에 맞서는 법을 배웠어요.
봄날의 벚꽃처럼 흩날리던 의문들이 이제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앞으로 더 크게 자라 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탐구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일본 내 여러 학교에서도 비슷한 동아리와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역사 교육 개정에 대한 공식 논의가 시작되었고, 아버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빛처럼 과거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이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야자키 하루카의 용기 있는 질문이 불러일으킨 파장, 그리고 그 파장이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역사가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가르쳐지곤 합니다. 하루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특히 한일 관계와 같은 민감한 역사적 사안에서는 양국의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하루카처럼 용기 있게 질문할 수 있나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깊은 진실을 찾아 나설 수 있나요? 때로는 그 과정이 외롭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사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